윤석열 대통령이 시진핑과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했지만 북한의 ICBM 핵 문제를 다룬 이번 안보리 회의에서도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들이 내세우는 명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외교를 해야 하는지 그 방향성을 가르쳐주고 있기도 하죠.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약소국으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경제에서도 군사에서도 10위권에 들어있는 강대국인 것이죠. 주변의 나라인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워낙 쟁쟁한 나라들이어서 상대적으로 약해 보이는 것이지 대한민국을 약하다 생각하는 지구상의 나라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처럼 강대국으로 분류되는 나라가 외교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내 혼자 힘으로도 해결할 수 있지만 내 혼자 힘으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있다. 그리고 그 불편한 점이 드러날 때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의 복지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여러 나라들의 지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대한민국의 편을 들어주고 싶은데 편을 들어줄 만한 명분을 대한민국이 제시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자발적으로 대한민국 편을 들어줄까요?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정치, 외교, 지정학적으로 상당한 이해관계가 얽힌 국가들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편을 들어줄 만한 명분을 줘야 하는 것도 대한민국이고 그런 명분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것도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해서 우리 편을 들어달라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그 나라들과 접촉하고 있는지 그런 것이 무척 중요한 것이죠. 북한 하나만을 놓고 볼 때 북한에 대해서 우호적인 자세를 취하는 그리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미국이나 일본 입장도 중요하지만 우리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의 처지에서 우리 국익을 위한 독자적인 외교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북한이라고 하는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더라도 중국과 러시아를 우리가 홀대하거나 외면하거나 멀리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번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를 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공산국가이고 독재국가여서 반대를 한 것이다. 북한 편을 들어서 기분 나쁘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일이 아닌 것이죠. 두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많은 문제점을 지적을 했지만 그럼에도 용산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실을 옮기면서 윤석열이 강변했던 것이 있죠. 국민과 소통하겠다. 그 예로 기자실을 1층에 두고 매일 문답을 하겠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지금까지 끌어왔다면 본인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도어 스태핑을 중단하지 말고 본인의 질의응답 태도를 바꾸면 그만인 것입니다. 본인의 할 말만 하고 퇴장해버리니까 지금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이죠. 대통령도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고 자신의 논리를 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는 국민이나 기자나 야당이나 여당이나 그 누구라도 그 말에 이러한 논리적 허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재질문할 수 있고 반박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대통령이 재반박하고 다른 논리로 대응을 하면 그것이 민주주의 사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원하지 않는 것이죠. 모든 것을 본인 탓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신은 절대 틀리지 않았다라고 강변하다 보니까 자신이 잘못했다, 틀렸다라고 얘기하면 차후에 형사적인 책임 소재를 묻게 될까봐 그런 검사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자신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틀려서는 안 된다라는 강박관념을 가지게 된 것이죠. 6개월 동안 집권하면서 윤석열이 보여준 것은 기본 전제가 나는 잘못이 없다.
모든 것은 내 탓이 아니다. MBC 문제다. 혹은 언론의 문제다. 시민사회 문제다. 야당의 문제다. 심지어 여당의 문제다. 이렇게 귀결되는 것입니다. 진행하던 것을 중단하거나 혹은 하고 있지 않은 것을 시작하거나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국민이 공감을 하고 그럴 수 있겠다 라고 이해를 하게 되는데, 이번 도어스태핑 중단 같은 경우에는 그 이유가 너무 치졸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강조하고 내세웠던 대통령실 이전의 가장 큰 이유였던 것을 MBC 기자가 슬리퍼를 신었다, 팔짱을 꼈다, 뒤돌아서서 퇴장하는데 고함을 질렀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난동이라고 표현을 하고 도어스태핑을 중단한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도어스태핑을 중단하는 처사치고는 너무나 속 좁은 처사이죠. 더군다나 MBC 기자에 대해서 제재를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표명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을 존엄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런 이유를 들 수도 없을 것입니다. 아펙 회의가 열리는 장소에서 기자들에게 퇴장을 얘기했을 때 미국 기자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질문하는 광경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태국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자들에게 나가라고 안내하는 순간 미국 기자들이 큰 소리로 질문을 퍼붓는 모습을 보고 미국은 늘상 그런지 해리스 부통령은 전혀 안 놀라더라. 답할 리 없는데도 질문하는 미국 기자들의 열정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영상을 올려서 윤석열을 비판하면 정부 여당은 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것은 미국 이야기이고 우리와 비교할 대상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미국식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미국식 대통령제를 표방하고 있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그렇게 강변하고 있는데,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치를 강조하며 민주주의 국가라 생각하는 나라들에서 과연 기자들에게, 언론에게 어떻게 정치인들과 대통령이 대응하고 있는가? 많은 나라에서 언론 탄압에 대해서 그토록 민감해하고 정적 탄압에 대해서 민주주의 파괴라고 왜 이야기하는가? 이런 모습을 보고 배울 생각을 해야지. 이런 모습은 남의 나라 이야기이고 나는 한반도에서 대통령을 하고 있으니까 같은 한반도에서 통치하고 있는 북한의 김정은처럼 나도 존엄 대접을 받아야 한다. 이따위 사고방식을 갖는 것은 정말로 바람직하지 못하죠.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박정희가 국가였고 전두환이 국가였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이런 말을 했죠. 대통령이 국민 그 자체다.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박정희와 전두환 주변에 있던 자들은 박정희와 전두환을 신격화했고 그 신격화를 국민에게 받아들이라고 강변했습니다. 지금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하는 꼬라지를 보면 다름이 없죠. 대통령이 원하는 그대로 모든 것이 실행되어야 한다.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대통령 심기와 다른 뜻을 이야기하면 좌파이고 빨갱이이고 종북분자이다.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내놓았던 그 이야기가 지금 똑같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려스러운 것은 언론들이 과연 윤석열 정부에 대항할 것인가?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몇몇 인터넷 언론을 제외하고는 아주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언론들이 민주진영의 정권이 아니고서는 항상 그 시대의 권력에 앞장서서 충성하며 국민에게 자신들이 소개하는 대로,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정권을 찬양하라고 국민들에게 강요했던 기억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언론들이 버텨주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우리 국민들이 바른말하는 언론에 대해서 지지를 거두지 않는다면 우리 언론들이 그래도 정권에 대항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 보루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